네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올가을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줄 그들이 온다. 낭만 닥터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죠. TBS판 생로병사의 비밀 955쇼 낭만 닥터스. 오늘은 치과 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소개해드립니다. 최다혜 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최다희입니다. 아우, 네. 치과. 지금 유튜브에 TBS FM 검색하시면요. 라이브로 저희와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이는 네. 라디오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치과 원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치아에 관한 모든 것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 무료인 TBS 앱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은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뭐 내과에는 사실 이제 또 환자들이 또 많이 몰리는 계절이잖아요. 네. 혹시 치과도 이 환자분들이 더 찾는 계절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계절을 타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정말요? 그 아까 이비인후과 얘기하셨는데, 네네. 예, 환절기가 되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충농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심해지시면 원인도 없이 치아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아픈 줄 알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오. 네.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상악동에 이제 농이 차면 예. 위의 어금니들이 관련된 신경들이 압박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진짜 겨울에 그러면은 이가 시려워 꽁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저희 둘은 이 치과에 대해서 상식이 매우 부족하니까 맞아요. 예. 뭐 치과뿐만 아니라 매주 매주 부족하죠. 네. 네, 우리 원장님 잠깐 네. 이제 마이크 앞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상식, 저는 아니고요. 강지현 씨의 상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빠르게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OX 상식 퀴즈 지금 출발합니다. 임플란트는 최대한 밀어야 한다. OX. 밀어야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자, 그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면 스케일링을 하면 안 된다. 오, 피 나는데. 그리고 신경치료는 마취를 해도 아프다. 오, 그렇다던데요? 치아 미백은 한 번 하면 평생 해야 한다. 오, 왜냐면 색깔 변하니까. 아하,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모두 다 O라고 대답한 강지연 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4가지 질문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항목 임플란트는 최대한 밀어야 한다. OX 정답은 뭔가요? 이건 세모일 것 같아요. 세모? 네. 오. 자기 치아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네. 임플란트를 심을 때 뭐 뼈 이식을 하면 모든 부위가 다 뼈가 생기는 줄 아시고 최대한 미루시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근데 그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금 아쉽지만 일찍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오. 그 임플란트라는 것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도 환자분들께서 반영구라고 생각하시고 예, 오시는 예. 분들이 많으신데 임플란트도 치아하고 똑같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오래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몇 년 못 쓰시고 금방 망가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리라든가 생활 습관에 좀 영향을 받나 봐요. 네, 오히려 치아보다 조금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임플란트 하면 네. 이 고가의 치료다. 맞아. 좀 비용이 많이 네.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제가 처음 치과의사 됐을 때가 20년 전이니까요. 예.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는데요. 정말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접근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2개까지 보험 적용을 해줘서 또 접근하시기가 조금 쉬워진 면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2개까지? 네, 평생 2개까지 보험이 되셔서 한 개당 40만 원 정도 수준에 접근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면은 진짜 좀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요 그 와중에 7937님께서 박광희 원장님께서 안부 여쭤보라고 하시네요. 잘 지내시죠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 이건? 박광희 원장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글쎄요. 뭐죠? 지인이 아니시군요. 아니요,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아.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오, 혹시 예. 지인이신가 했는데. 이 기회에 식사 한번 하시겠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 뭐 다 받고 계신데 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면은 스케일링을 받으면 안 된다. 맞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네. 오, 그럼 이건 완전 X였구나. 네, 잇몸 위에서 피가 난다는 건 결국 세균의 감염이 일어났다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왜 종기처럼 나는 여드름 아시죠? 예. 여드름 같은 경우 퉁퉁 붓다가 어느 순간이 되시면 간질간질하시면서 터트리시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터트리시고 나면 아무리 피를 멈추고 싶어도 계속 피가 일정량 이상 흘러나와야지 그다음에 네. 가라앉잖아요. 예. 네.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이 다 염증이 생겨서 퉁퉁 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이 되는 세균 덩어리들, 그 치석을 제거를 해주셔야지 피가 충분히 흘러나오고 붓기가 가라앉으시면서 이제 건강한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 스케일링 할 때 네. 막 환자들이 소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쑤신다고 좀 아프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 바늘로 쑤시는 네. 느낌. 근데 스케일링을 하면서 흘러나오는 피가 반드시 꼭 나쁜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스케일링도 혹시 이 보험 적용이 될까요? 네, 스케일링 당연히 보험 적용됩니다. 아. 저희 나라가 의료보험 정책이 되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셔도 뭐 일반 보험도 그렇고 질병이 아니고 예방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보험을 적용해 주는 경우는 없는데 네. 저희 나라는 딱 1년에 한 번 예방 목적에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데도 네. 예, 스케일링을 할 수 있게 보험을 적용을 해주세요. 그걸 보통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1년에 한 번 하는 연일의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잇몸병이 있어서 아까처럼 피가 난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잇몸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보험 적용 받으셔서 큰 금액 내지 않고 치료 받으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연 1회 스케일링보다 한 몇천 원 정도만 더 내시면 치료성 스케일링을 적용 받으셔서 2만 원 언더 정도로 치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예,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치아는 이제 그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자, 다음 3번 항목입니다. 신경 치료는 마취를 해도 아프다. 벌써 아프다. 저는 근데 신경 치료 네. 너무 아팠다고 하시는 후기를 많이 봐서 네. 마취를 해도 아프다 5를 선택을 했는데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95% X고 5% O요. 아. 네. 아. 그러니까 마취를 하면 예. 거의 대부분 통증을 못 느끼세요. 마취하는 것 자체는 좀 고통스럽지만 마취가 예. 충분히 되면 거의 통증 못 느끼고 치료 받으실 수 있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가 아파서 2, 3일을 끙끙 앓다가 네. 오셔서 이제 신경 치료를 받게 되시게 되면 이게 신경이 너무 과민하게 신경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라 예. 마취를 해도 마취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쩔 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도 치료는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제거를 해야지 통증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너무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치아나 잇몸에 네. 통증이 생기기 전에 오는 게 좋겠죠? 통증이 생겼다는 건 이미 좀 살짝 늦은 거 아닌가요? 네, 통증이 생기시면 예. 조금 늦은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병원이나 다 그렇겠지만 예. 정기 체크업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치과 쪽도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참 치과 가는 게 무섭죠. 이게 무서워요. 근데- 나이를 먹어도 무서워요. 맞아요. 그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이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자기 씌워주시잖아요. 네. 전 사실 소리가 너무 그 날카로운 소리가 나다 맞아요. 보니까 좀 예. 두렵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검진을 맞아요. 받으셔야 한다고 네. 하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항상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프시면 손 드세요. 계속 손 들고 있고 싶은데 예. 사실 이게 쌓여 있어가지고 손을 못 든단 말이에요. 예, 참 무섭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면은 이제 치아 미백은 한 번 하면 평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환자분의 선택이신 것 같아요. 오. 네, 미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다시 착색이 되시면서 네네네. 색깔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아,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안 하신 것보다는
안 하셨을 경우보다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조금 더 밝은 색을 유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그런 색이 마음에 안 드시고 그렇다 하시면 미백을 좀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시고 나 한번 해봤으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근데 치아는 참 안타깝게도 왜 착색 변색이 되는 거예요? 일단 드시는 식습관하고 되게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제가 뵌 분 중에는 뭐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꿀에 탄 뭐 프로폴리스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쪽편에 착색이 치아 구석구석에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드시면 치아 표면이 약간 도자기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잔금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 잔금 사이사이로 때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릇도 오래 쓰면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미백 같은 걸 해서 그 사이사이에 낀 때를 빼주시면 훨씬 더 치아가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미백을 그 환자분들에게 권유하시는 편인가요? 해서 효과가 있을 치아가 있고요. 예. 아닌 치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을 치아는 환자분들한테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미백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먼저 원하시는 경우에 권유하게 되죠. 예. 미백이 효과가 없는 경우는 어떤 치아예요? 일단은 치아 자체에 얼룩이 있으신 치아들이 있으세요. 아. 환자분들은 모르시지만 치아 자체에 얼룩이 이렇게 있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피부 톤을 결정하듯이 그렇게 얼룩이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 어두울 때는 잘 티가 안 나다가 미백을 하면 오히려 얼룩이 확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감별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어느 정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검진은 정기적으로 자주 그렇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떤 치료도 사실 영구적인 거는 없다. 없다. 네, 라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요즘은 치과 치료도 보험 적용이라든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오늘 치과 최다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한번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먼저 4499님이 선생님은 치과 치료를 받으시나요? 혹시 누구한테 받으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당연히 치과 치료 받고요. 네. 제 친구들과 선배들 병원을 전전하면서 받습니다. 동료분들에게. 치과 선생님들에게 거울 보고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요, 셀프로는 힘들고요. 네. 다행히 지금은 친구랑 같이 병원을 하고 있어서 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품앗이. 네. 예, 좋습니다. 그 와중에 무빙님께서 선생님 가수 요요미 닮으셨어요. 요요미 누군지 아세요? 그 트롯 찾아오겠습니다. 가수 중에 네. 굉장히 사랑스러워 깜찍한 분이 있어요. 예. 목소리도 귀엽고. 맞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충치 뭐야? 이 염증 뭐야? 뭐 이런 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포작두님이 왜 피디님 왜 창피하세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1년 전부터 전동 칫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더 좋은가요? 혹시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전동 칫솔 만드시는 회사 분들에게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네. 전동 칫솔은 처음 목적 자체가 예. 손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뭐 잇몸 부위가 패인 경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를 꼭 따로 닦아주셔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전동 칫솔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고요. 본인 손으로 구석구석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충분히 대답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칫솔 중에 이제 물로 강한 수압으로 맞아요. 이렇게 하는 칫솔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괜찮나요? 그 워터픽이라고 하는데 예. 맞아요. 그 치간 칫솔 쓰시라고 권유해드리면 그게 좀 힘들고 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워터픽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워터픽으로 효과를 보시려면 잇몸이 아주 나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아무튼 공간이 충분히 넓으셔야지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표면을 닦아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번엔 0622님의 질문입니다. 아래쪽 끝에서 세 번째 이 치료 때 마취가 잘 안 돼서 너무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저만 그런지요? 이상한 건가요?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5%에 해당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저도 이제 가끔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마취를 하면 그 치아 하나만 마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치아들도 같이 마취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치아 너무너무 아파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막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 옆에 있는 치아를 구멍을 뚫어서 저희가 들어간다면 그 치아는 하나도 안 아프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치아 자체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염증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오래 방치하신 경우인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0144님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64세 남성입니다. 아랫니는 3년 전에 4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윗니도 이제 4개 심어야 하는데 제가 틀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니 그 약 냄새가 너무 역해서 구토가 올라와서 좀 겁이 나네요. 이 냄새 좀 덜 나는 방부제가 있는지요? 그리고 틀니 보관은 어떻게 해야 좀 오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너무 깔끔하신 분들 중에 그 틀니 소독액이 있거든요. 예. 발포 소독액을 이렇게 담궈 놓으시라고 하는데 네. 네. 그걸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사실 권고사항은 매일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매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그 냄새가 더 오래 강해지실 그렇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꼭 밤에 빼서 깨끗하게 닦으셔서 마른 상태로 보관하셨다가 아침에 쓰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틀니 그 소독액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예, 담가 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5390님이십니다. 50대 초반입니다. 임플란트를 여러 개 했는데 흔들리면 무조건 빼야 하나요? 치과에 가보면 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임플란트가 흔들리시면 반드시 뽑으셔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임플란트는요, 이렇게 나사선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는 상태로 심겨지는데 예. 끝에 나사선 한두 개만 뼈에 붙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임플란트가 흔들리시다는 얘기는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가 전부 다 녹았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치주 질환이거든요. 예. 그것도 이렇게 잇몸 질환인데 잇몸 질환은 세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가지고 계시면 세균을 계속 끌어안고 계신 거고 아이고. 그 주변 치아와 그 주변 임플란트까지 망가뜨릴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아이고. 반드시 뽑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뽑고 세균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네, 거예요. 염증을 다 긁어내시고 예. 좀 기다리신 다음에 염증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으셔서 해당 위치에 또 심으실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다른 부위에 심은 걸 노려볼지 예,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4484님이 어금니 치료하고 금으로 이제 좀 씌워놨었는데 신경치료 때문에 그 윗부분을 뚫어서 치료하고 다시 메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음식물 찌꺼기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메우려고 하는데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혹시 뭐 다른 재료는 없을까요? 뭐 좀 더 이렇게 저렴하게 예. 메울 수 있는 방법.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 네, 씌워 놓으신 경우에 예.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신경 치료를 하시고 네. 그 구멍만 다시 메꿔 드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치아를 감싸고 있는 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구멍만 단단하게 잘 메꿔 두시면 사실 큰 문제가 없고요. 그렇군요. 예, 물론 다시 씌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당장 못 하신다고 하면 그 예. 구멍을 단단한 재료로 메꾸는 것까지만이라도 해 두셔야지 예, 다시 2차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치아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금이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다른 재료라도요. 메꾸는 네, 것이.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6067님께서는 선생님 구운 소금으로 이를 닦는 거 괜찮나요? 치약을 안 쓰는데요. 어르신들 중에 아시죠? 어르신들 네. 중에 이 구운 소금으로 이 닦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구운 소금 옛날부터 쓰셨고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권유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잇몸이 퉁퉁 붓잖아요. 그럼 피가 나시잖아요. 근데 소금을 쓰시면 그 마찰 때문에 피가 좀 이렇게 고름 짜듯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삼투압 때문에 그게 쭉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잇몸이 가라앉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예, 이거 되게 효과 좋구나 하시는데 사실 잇몸이 나빠지시는데 가장 큰 원인이 아니고 100% 원인은 치석입니다. 세균 덩어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치과는 서지컬이라고 외과라고 불리는데 그 네. 불리는 이유가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예. 그건 증상 완화일 뿐이지 원인 해결이 아닙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치약을 꼭 쓰시는 것이 좋다. 구운 소금보다는 구운 소금보다는 치약이 훨씬 나으시고요. 네. 그리고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꼭 하셔야 것이 되고요. 네. 좋다. 네네. 양치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6520님도 정확한 양치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 건지, 식사 후에 바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저도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모든 양치질은 식후가 기본이세요. 식후. 네, 그래서 바로요? 네, 아,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한 경우가 많기는 해요. 텁텁하고 입냄새가 나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기분의 문제고 입냄새 관리의 방법이고요. 식후에 하셔야지 양치질의 의미가 있죠. 충치나 여러 가지 세균 양을 줄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너무 다들 바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40, 50대 가장 바쁘신 남자 환자분들 오시면 꼭 드리는 말씀이 만취를 해서 들어오셔도 주무시기 전에는 꼭 닦으시라고요. 양치는 꼭 하시라. 양치는 꼭 하고 주무시라고 오. 그렇게 권유해 드려요. 예. 오. 자는 동안에는 입이 마르거든요. 예. 그러면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질환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많이 드신 상태에서 양치 안 하고 주무시면 먹잇감을 많이 줘서 세균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자기 전에 닦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탄산을 먹고 난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양치라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그런 잘못된 상식인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들도 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아, 그래요? 예, 실험적으로는 보시면 이게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보셨겠지만 콜라에 치아 담가 놓으면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 구멍이 막 숭숭숭 예, 나잖아요. 예, 예. 네, 그 상태에서 칫솔질을 막 하면 그 표면이 깎여 나가고 부서져 내린다고들 하세요. 이게 실험적으로는 맞기는 한데 네. 예,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양치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아,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거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제 권유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한 30분 기다렸다 양치하세요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잊어버리시고 안 하시면 더 일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양치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539님께서는 부끄럽지만 저는 양치가 너무 귀찮아서 가끔 가글만 하고 잘 때가 있는데요. 이러다 늙어서 후회할 일이 생길까요? 하셨거든요. 네, 후회하세요. 후회하신답니다. 네. 단호하게. 네. 자기 전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뭐 일하시는 와중에 바빠서 양치질 못하시면 매너를 위해서 각을 하시고 예, 활동하실 수 있겠지만 주무시기 전에는 꼭 양치하시고 각을까지 해주시고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은 거네요. 양치도 그쵸. 하고 네. 가글도 하고. 상쾌하겠다. 그리고 아모르 파자마님은 제가 좀 선천적으로 잇몸이 약한 편인데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안타깝게도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들이 있고 유전성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나 잇몸이 두툼한 게 좋은데 네. 예, 이제 얼굴의 형태를 담듯이 잇몸의 형태도 담기 때문에 네. 그게 유난히 얇으신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아무래도 좀 취약하죠. 네. 거기에 플러스 같이 생활하는 생활 습관 예, 이런 것도 같이 그렇겠네요. 영향을 미치고요. 예. 네, 대답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081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지난 1월에 뼈해장국을 먹다가 어렸을 때 치료한 어금니 충치 치료했던 게 빠져서 결국 신경 치료 3번을 한 후에 인레이 금으로 씌웠는데요. 치료한 지 1년이 좀 안 된 지금까지 치료한 쪽으로 씹거나 뜨거운 걸 마시면 통증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치료가 가능한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네, 아마 신경치료 3번 하시고 인레이가 아니고 크라운이라는 걸로 아마 씌우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신 이후에 씹을 때 아프시고 뜨거운 거에 아프시다고 하시면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경치료를 하셨는데 신경관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네. 잔가지가 남아있거나 유난히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개 남아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경치료를 다시 한번 하는 걸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경우는 굉장히
럭키하신 거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 원인이 뭔가 딱딱한 걸 씹어서 깨지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치아 자체에 크랙, 그러니까 금이 쫙 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신경 치료한 이후에 저희는 잘 못 느끼지만 그 크랙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대부분 그 씹을 때 아프시고 뭔가 드실 때 뭐 특히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드실 때 바로 차가워 뜨거가 아니고 하나 둘 하시고 갑자기 징하게 아파오시는 경우들이 무슨 있으세요. 느낌인지 예. 알 것 같긴 예, 해요.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징하고. 순간 아팠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아유. 그리고 이제 3969님이 자다가 입안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 씌워놓은 이 잇몸에 혹처럼 이게 볼록하게 이게 부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뭐 이 씌운 이 이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라고 질문 이거 주셨는데. 염증 아닐까요? 그리고 염증인가요, 이게? 네, 염증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볼록하게 올라오셨다는 게 뭐 두 가지가 있으실 수 있는데 머리 주변이 전체적으로 퉁퉁 부어서 볼록하게 올라오신 경우는 대부분 잇몸이 원인이신 경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머리 쪽 주변은 괜찮은데 좀 아래쪽에 마치 여드름처럼 뾰루지 같이 이렇게 올라온 경우에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다시 하셔서 살릴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랑니. 네. 사랑니는 꼭 빼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의사분들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꼭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딱히 네. 통증이 없어도요? 통증이 없을 때 뽑으셔야지 다른 치아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준 씨 빨리 가서 뽑으시라고요, 좀.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밑에 두 개가 아주 나쁜 아이들이 이제 매복해 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통증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치과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 보면 얘네들이 너무 크게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 그럼 저도 이게 발치를 하는 게 좋겠네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너무 깊이 있어서 앞에 예. 치아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서 예. 그냥 묻어두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나머지 99분들은 당연히 앞에 있는 치아에 영향을 미쳐서 서서히 앞에 치아를 좀 나쁘게 만들어요. 아프게 만들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진짜 옆에서 방송하다가 이민준 씨가 이렇게 나라 잃은 표정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가셔야 됩니다. 예, 웬만하면 안 뽑고 싶었는데 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의 운명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예, 파자마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네요. 잇몸에 좋다는 약, 그거 광고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땡. 네. 인사땡. 그거 진짜 잇몸이 튼튼해지냐고 물어보셨어요. 잇몸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는 아는데요. 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나아질 큰 의미가 수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잇몸 치료가 굉장히 힘드세요. 받아보시면. 근데 잇몸 치료 다 깨끗하게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잇몸 치료 받은 후에 일시적으로 치아가 흔들리고 시리고 예. 그러실 수 있거든요. 예, 그때 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제적으로는 그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저희처럼 이제 방송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좀 했는데 몇 개를 그 라미네이트는 관리를 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반영구적으로 아니면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10년, 15년이 지나면 이걸 다 바꿔 끼워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관리 정도에 따라서 다르신데요. 네, 일단은 이를 많이 악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악무는 습관이 없다가도 나이가 드시면 스트레스가 많아지니 이를 악무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시면서 라미네이트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로라도 이를 너무 악물 때 아니면 뭐 딱딱한 거 드실 때 그럴 때 깨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체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계속 인지를 하시고 조심하시면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라미네이트를 교체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라미네이트하고 치아의 경계가 그 부분에 세균이 달라붙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같은 걸로 그 부분을 잘 관리를 안 해주시면 갑자기 잇몸이 쭉 내려가면서 그 경계가 드러나면서 못생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교체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 조심하시는 거랑 이문 관리 잘하시는 거 네. 그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네,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라미네이트 하고 난 다음부터 갈비집에 가도 갈비대를 안 뜯어요.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최다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원장님께서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에 관한 충고,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나오기로 하고부터 이걸 제일 많이 생각했는데 네. 치과가 비싸서 접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네. 근데 제가 장담컨대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만큼 치과 관련 보험이 되어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예. 인품 치료, 예. 신경 치료, 그리고 보험 재료들로 때우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치과에 와서 저희는 당연히 치과 의사니까 권유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네. 솔직하게 말해주시고 제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더라도 오셔서 그때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필요한 치료들을 받아주시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셨을 때 치료할 때 훨씬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낭만 닥터스 오늘 치과편 최다혜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조언해 주신 대로 네. 우리 모두 치아 관리 잘해서 네. 검진도 잘 받고 미리미리 잘 대비해서 100세 시대잖아요. 네. 오복 중에 하나라는 치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치과 가겠습니다. 예, 빨리 가서 뽑으세요. 네, 최다혜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곡으로는 로이킴의 휘파람 남겨드리면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연이었고요. 이민준이었습니다. 내일도 9595랑 놀아요. 오구오구. 5959.